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선 보신 대로 남편이 무혐의가 나왔죠. 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사회부 김태형 기자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경찰이 남편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네, 경찰은 아내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했는데요. 아. 1차로 딸을 임신했을 땐 아예 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대화 내용 중에 아내가 임신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건데요. 경찰은 2차로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땐 남편이 낙태하겠다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낙태하러 간다고 속이고 병원으로 간 다음 실은 출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1차라고 한 게 사실은 이제 넷째고 2차라고 한 게 다섯째를 말하는 거죠. 네.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임신하면 배가 나오잖아요. 행동도 약간 좀 달라지고요. 그런데도 몰랐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경찰도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려고 산부인과 의사 등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왜소할수록 큰 옷을 입거나 하면 임신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 충분히 모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또 남편이 아내의 생활이나 집안일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에 경찰이 무게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1차 출산 당시 보호자 서명란에 남편이 서명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아내가 스스로 가짜 서명을 했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남편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아내는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2명 더 키우는 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활고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는 기존에 있는 자녀 3명을 양육했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넷째와 다섯째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죠. 네. 하지만 경찰은 일부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양육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2번 연속으로 영아를 살해하고 출산 후 하루가 지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치고는 너무 잔혹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경찰은 아내에게서 심리적 불안정이나 우울증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아내에게 영아 살해죄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작의 이유가 없다고 본 거군요. 사실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만큼 나온 것도 충격인데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게 25건이 더 있다면서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자체가 수사 의뢰를 한 건데요. 네. 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죠. 이른바 유령 영아 사례를 지자체에서 총 25건을 수사 의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5명,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영아는 7명입니다. 경찰은 지역별로 부산 4건, 경기 화성 3건 등 총 1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 영아 살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